내 이름은 나상실, 홍콩 12년차 싱글 워킹맘. 오늘은 홍콩 로컬 시장을 배경으로 한번 영상 시작해 볼게요. 와,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분명 일주일 전 지난번 영상은 구독자가 40명이었거든요. 금요일에 올린 영상이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은 건지 갑자기 조회수와 구독자가 치솟으면서 올라가 버리더니 지금 1,500명의 구독자님들께서 구독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100명이 되면 어떤 영상을 올릴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뭐 거의 하루 만에 1,500명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많은 위로와 또 공감의 메시지, 응원까지 한 분 한 분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었지만 하트로 대신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댓글 보면서 마음으로 또 눈으로 새기면서 멍하니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생각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좋은 생각들이요. 제가 눈물 흘린 주름 자국 안 좋아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주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 편이 이렇게나 많이 생겨서 저 잔치여로도 되겠어요. 그래서 얼쑤얼쑤 이렇게 춤추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실이 꼭 이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채널에서 또 구독자님들께서 겪은 상실들을 소중히 나눠주신 그 고백들도 하나하나 너무 감사드려요. 전부 다 읽었고 저도 한 분 한 분 위로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실이건 버티다 보면 시간은 지나가고 마치 잔잔하게 그 어두운 밤의 강물처럼 고요히 흘러가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영롱하게 반짝이는 달빛이 아름답게 비추잖아요. 분명 그 지나간 시간만큼의 인내가 삶의 훈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제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또 우려와 걱정도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주제가 아무래도 좀 무겁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사실 저보다 더 연약한 어린 상실이 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위로를 받아가시기 위함이에요. 개인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조금 더 보듬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린 상실이들을 위해서요. 저는 뭐 극강의 상실을 겪고 또 어느 정도 극복했고, 나이까지 40이 넘어서 좋은 건 극 F에서 극 T가 되었고요. 사실 로봇이세요? 이게 저한테도 지금 해당이 조금 되거든요. 거기다가 정말 강철 멘탈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들은 조금 부정적이다 싶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트까지 누를 순 없고요. 뭐 의견의 존중은 드립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데 생각이 전부 같겠나요? 저는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부탁드려 볼게요. 나상실 채널의 댓글은 청정구역이 되면 좋겠어요. 10여 년 전에 어린 철없는 엄마였던 나상실이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위로받고 싶은 포근한 채널을 만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어린 싱글맘들,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어린 청소년들 다 제 채널에 와서 쉬어가고 음악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제가 무거운 이혼이지만 제 채널의 이혼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혼이 왔어도 단단해지면 다시 많은 사랑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좋은 분들의 남녀노소 상관없는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 포근한 사랑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린 상실이 분들 난 사랑이 싫어. 이제 사랑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아직도 정말 사랑이 많은 어른들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어요.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정말 가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그런 사랑을 또 알아가시는 기회가 분명 올 거예요. 오늘은 오늘 1000명 구독자 소감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다시 영상 저희 상실의 주제를 또 나눠야겠죠? 오늘은 뭐 유명해서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홍콩 침사추에 있는 야경이 유명한 스타 스트리트 걸으면서 또 페리도 타면서 제 상실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긴 제 추억의 장소예요. 홍콩에서 20대 중반 1년 남짓 싱글로 살았을 때였는데 엄마 생각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부산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은 방 2칸이었는데 제가 막 투정 부렸거든요. 한 번은 엄마 왜 난 방이 없어? 나도 방 하나 줘.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미닫이 문을 만드셨더라고요.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보자마자 이게 뭐야, 문을 달았다고 해서 방은 아니잖아, 그래도 거실이잖아, 그렇게 투정 부렸던 기억. 베란다로 가려면 모든 가족들이 제 방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 사춘기 시절도 예민하잖아요. 어쨌든 그냥 미닫이 문이 달린 거실 겸 제 방이었죠. 근데 그것도 엄마가 얼마나 고심해서 생각해낸 방법이겠어요. 그렇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린 마음에 심술 부렸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잘해야 된다니까요, 부모님께. 이게 평생 가더라고요. 여튼 엄마 덕분에 그래도 바다가 가까운 거실이라 밤마다 저는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기억? 무료 ASMR이죠. 그래서 그런지 바다를 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30대에는 남편의 상실이 그렇게 힘들더니 왜 40대가 되고 나서는 엄마의 상실이 더 그리울까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도 엄마는 그립겠죠? 그렇네요. 또 지난 영상에 보면 제 짧은 영상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궁금하실 거예요. 천천히 10년간의 이야기들을 담담히 고백해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10년이에요. 그 10년간의 이야기들을 제 몇 편의 그 영상들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아마 소설책을 쓴다면 대하 장편 소설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여튼 네, 그렇고요. 오늘 짧은 제 에피소드의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잔혹동화 이걸로 정했어요. 독백형 나레이션이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한번 상실의 고백 해보려고 해요. 1화 어쩌자고 당신을 알아봤을까. 당신을 만난 그날은 유난히도 몸이 아픈 날이었다. 그래서 나의 출근이 늦어진 날. 그날의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겠지. 그렇다면 아이들도 내 옆에 없겠지. 그건 슬플 것 같다. 당신은 엄마의 상실로 슬픔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말했어. 내가 당신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렇게 시작된 사랑. 3년간의 짧은 꿈같은 행복. 그리고 서서히 변질되어간 사랑. 나를 지독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세계 안에 가두려 했다. 집착하는 사랑은
자신의 삶에 상대방을 자신의 유일한 꼭두각시 인형으로 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인형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폭군이 되어버린다. 독립하려 하면 불안을 느끼고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주저앉히려 한다. 나는 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폭정임을 깨닫고 탈출을 해야만 했다. 내가 완전히 그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면 난 이마저도 벗어나지 못했으리라. 내가 별거를 결심한 이유다. 나의 사랑은 정말 미련하게도 어미가 망나니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변해갔다. 물론 나도 살기 위한 일탈을 꿈꾸기도 했다. 나도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를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다. 보통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자상한 그가 왜 갑자기 3년 만에 변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나도 모른다.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내가 어찌할리.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개인의 경험과 잣대로 인간을 판단하기에는 인간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존재이다. 그가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깊이가 그리고 그 종류가 다르겠지. 이렇게 추측만 할 뿐 이제는 그를 보낸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만큼 주었고 세상이 나를 바보 천치라고 해도 그러니 병신같이 당하고 산다고 그래도 나는 버티었다. 다행히도 한 해 한 해 흘러가며 나만 불쌍하다는 연민의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단단하고 강해져 갔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훈련을 하는 특전사처럼. 왜 착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을 만났지? 란 물음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라고 왜 안 되겠니? 너가 선택했잖아. 그땐 행복했잖아. 많이 사랑했잖아. 너가 좋다고 선택한 거잖아. 그런 답으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별이 후회 없게 최선을 다하자. 너 그 사람 기다릴래? 아니면 지금 당장 끝낼래?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었다. 3년의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빠지려면 10년이나 필요할 줄은 몰랐지만 내가 버티는 건 적어도 비겁하게 버티는 건 아니었다. 여튼 나는 그를 안타까움으로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왜 저렇게 살고 행동하지? 왜 사람의 진심이란 것을 알지 못하지?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불쌍하다. 망나니 아들을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 물론 확대 해석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이 사랑을 설명할 순 없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다. 흡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처럼 느껴졌다. 당하는 건 나인데 그의 행동에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비유를 들자면 기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호적에서 파내버리는 것이다. 나의 결심에 제일 중요했던 발견, 그의 마음에는 그 누구에 대한 연민이나 어떤 따뜻한 심장도 책임감도 없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없다면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잘 가라, 당신에 대한 나의 마지막 편지이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당신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안녕. 이 안녕은 작별의 안녕이다. 당신에게 진짜 이별을 고한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 나는 한때 우리가 같이 머리칼이 하얗게 새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상상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기를 바랬다.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에 당신의 죽음을 지켜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만큼 당신이 딱 그만큼 미웠다. 원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감정이란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 당신에 대한 지금의 나의 감정은 무감정이다. 사랑도 미움도 증오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 잘 가요. 나의 인생에서
이제 완전히 남인 당신을 기꺼이 보내주겠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당신의 변화를 기다렸고 남녀 간의 사랑 중에 최고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했었다. 이제 영원히 안녕. 추신, 10년간의 긴 상실의 고통을 통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이 또한 비움의 가정이겠죠. 이제 저는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있어요. 소송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하려고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저 이제 청소년 아이들 키워내야죠. 승인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저보다도 어린 상실이 분들 용기 받아 가세요.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비교적 단단해졌거든요. 너무 단단해졌어요. 딸이 엄마 티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유튜브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 큰 상실이 분들이 작은 상실이들의 편이 되어 줄게요. 긴 영상 들어주시고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도 이렇게 또 다시 편안하게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